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짓는 농사가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의 삶을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귀농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귀농을 하신 분의 사연과 또 현재 5,000평의 넓은 토지에 농사를 짓는 실제 농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도 사업입니다. 자신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무턱대고 현실 회피형으로 또는 은퇴 후 무작정 농촌 생활의 동경 때문에 귀농을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고 오히려 자칫 빚더미만 안고 불행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거나 은퇴 이후 농촌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주택,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또 저희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 오늘 한번 아래 나오는 멤버십 가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CCTV 형태로 농막 또는 시골주택에 설치하면 여러가지로 좋은데요. 별도 전기 시설 없이 바로 설치하고 낮에 햇빛으로 충전되고 밤에 밝혀주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로 이곳이 저희 주말 농장이 있는 주변인데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공장지대도 있고 농지도 많고 또 한쪽에는 축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저희 주말 농장 주변에서 5,000평의 농사를 짓는 분과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 귀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농을 위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토지인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토지가 있어야 하고요. 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 5,000평인가 하네. 5,000평? 농사 한번 져보려고? 네, 한번 알아보려고요. 땅 어디 있어? 그 수지타산 한번 확인해 보고 귀농을 한번 알아보려고. 근데, 근데 농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어? 근데 기농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런 데서 기농하면 정부에서 땅을 사갖고 하우스를 지어줘, 젊은 애들.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40대, 뭐 30대. 근데 그게 다 대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정부 자금으로 대출 내주는 걸 텐데. 대출도 싸고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땅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땅에.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지역 농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농지를 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토지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지방의 경우는 자칫 이렇게 크게 대출을 얻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 귀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고 실행에 옮겼고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청년 후 후계농으로 선정되어 2%의 이자에 3억이란 큰 돈을 빌리셨다고 하고요. 5년 거치 상황인데 이 역시도 내년부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늘어나고 금액도 3억이 아닌 5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농을 하시려고 하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많습니다. 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사이트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 정도 사이트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귀농을 준비하셨던 분의 사연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를 빌려주는 것이지 이를 마냥 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상환해야 하는 걱정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이분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뒤에는 원금 포함 연 3천만 원씩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라면 농사지어서 순수익 1억 정도 벌어야 그걸 충당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순수익을 너무 크게 잡았을까요? 라고 물음표 4개를 붙이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바로 이어서 5,000평 농사를 짓는 분에게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5,000평인가 하네. 5,000평?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모르지 뭐. 아유, 대충. 많이 들어가지. 아, 이게 인건비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저 손치는 사람 얘들 돈은 15만 원인데 저 아줌마가 그 밥해주는 애들이요, 공장에서 시간당 좀 만 원씩 쓰는 거요. 그래도 열 몇 명이면은 10만 원 10만 원 줘도 130만 원이요. 기계는 많은데 기계는 내가 해. 네. 근데 이런 거하고 모이는 거하고 인건비가 비싸서 힘들어.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귀농을 하려면 기계 장비 없는 사람들은 또 기계 장비 다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정부에서 다 사놔갖고 네. 3일 동안 빌려줘. 아, 다 빌려준다고요? 싸게 빌려줘, 거저로. 아, 그러면 기계는 없어도 된다? 1차적으로? 없으면은 3일 쓰고 내냥 닦고 다지 귀찮지. 넓은 토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쓰는데 한계가 있나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라고 하는데 요즘 농촌을 가면 정말로 한국 사람 보기 힘듭니다. 일손 얻으려고 하면 다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그것도 정말 비싸네요.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시간당 저렴하게 만 원으로 10명 정도의 인원을 쓰고 있으셨는데요. 고구마 농사 지어서 고구마 순값,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귀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귀농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셨던 분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분은 대출을 받고 연 1억 정도 수익을 처음에 예상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골에서 그리고 어디 동네에서 농사지어 순수익 1억 넘기는 농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직업을 바꾼 신출내기 농부가 농사에 뛰어들어 그런 수입을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계산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귀농 전에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고수익 농가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옵니다. 그 농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사들이 소개하는 성공담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농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되지 않았음을 예상하게 하는 말씀을 남겨주시는데요. 다시 5,000평 농사를 지으시는 분과 이야기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도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이것도 심어갖고 재수가 좋아갖고 땅속에 고구마가 5개 심은 상품 달려면 돈은 돼. 예. 그리고 심을 때도 이렇게 심어야 되고 이렇게 심으면 다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야. 아,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네요. 근데 이제 그 귀농하시는 분들은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배워야지. 무조건 하면 안 돼.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런 게 있겠죠? 교육하는 데가? 그치? 아, 그리고 귀농하려면 그 배워야 돼. 시간 넘어가서 하우스도 가서 실험도 해보고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고요? 뭐든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무슨 작물을 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작물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노하우나 경험 한두 해 갖고 안 되겠네요. 아니야. 머리만 좋으면 금방 해. 이렇듯 농사를 위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노하우를 체득해야 하며 그 노하우가 현실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비로소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귀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첫 해는 여유 자금이 없어 사과 농장을 조성하고 5인 가족 먹기 살기 위해 고추 농사를 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500평 사과 농사를 지어 순수익 1,500만 원이었는데 만약 아내가 직장에 안 나갔다면 생활비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귀농을 하면 기존의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과는 달리 수익이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사과도 좀 달리고 수확량도 늘어서
이에 대한 순수익이 5천만 원 정도라 숨통이 좀 트였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수익이 5천만 원 정도라면 나름 성공한 귀농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이 417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연봉이 6,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농을 하신 분의 사연과 현재 크게 농사를 짓는 실제 농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사도 사업입니다. 자신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무턱대고 현실 회피형으로 또는 은퇴 후 무작정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귀농을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고 오히려 자칫 빚더미만 안고 불행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귀농을 준비하시려면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귀농귀촌 포털 사이트 그린대로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가지 스텝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선 귀농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귀농 정보를 수집하시고, 두 번째는 가족들과 이 귀농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귀농 역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물을 기를지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농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귀농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러한 기술을 선배, 귀농인들에게 잘 배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규모를 정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농계획까지 꼼꼼하게 수립하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귀농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부디 많은 조사와 사전 준비를 통해 멋진 귀농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